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가 통상 전략 대수술에 돌입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30여 년 만에 와해될 위기에 처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물론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아시아 유럽 국가들 역시 대중 관세 장벽을 높이고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하는 등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대응 태세를 서둘러 갖추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2월 한 달 새 1조 원 넘게 금융지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의 역사적인 등락을 지켜본 장기 투자자들만 자리를 지켰을 뿐 연초 이후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유입됐던 뉴머니는 빠르게 한국 증시를 이탈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T 에너지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베크텔 에너지와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장 초반 S&T 에너지는 미국 베크텔 에너지와 718억 규모의 에어쿨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무려 22.3% 수준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파도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뻥튀기 상장 혐의로 논란을 빚은 파도와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러한 소식에 매도세가 빠르게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세가 더욱더 좋아지는 시점인데요. 선물 시장 쪽의 외국인 매수 규모가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증시에 관한 방향성들의 외국인들은 그래도 상승에 베팅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감 시장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장 앞두고 우리 시장 어떤 종가들을 형성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만 같았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타가 잠깐 우리 시장에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간불이 상당히 만연한데요. 오늘 시장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포인트들만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가량의 강세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러브콜 소식들 나타나면서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대가 왔다라는 글로벌적인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상승하지만 반도체 소부장과 후공정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탄력들 오후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로도 수급이 뒤늦게 유입되는 모습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정부 브리핑 톡에서 또 금융주, 외국인 매도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 막상 펼쳐놓고 보니까 외국인 쪽으로 금융주에 관한 매수세 다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KB금융이 1%, 메리츠 금융지주도 3% 넘게 상승하고요. 삼성화재와 같은 보험주들 쪽에서도 수급 유입들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또 현대차도 상승하지만 다만 기아차는 보합권으로 현재 전환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수출 잘하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 가져가는 기업들과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는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상승 오늘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공급 계약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에 달성했고요. 시가총액 5위로 등극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는 아니지만 물가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쪽에 관한 두려움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런 영향들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상승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업종 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요. 네이버 쪽은 그간 강세를 나타냈는데 오늘 시장에는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또 최근에 엔터주에 관한 좋은 소식들도 좀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하이브와 같은 엔터주들도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전략 세워볼 때는요. 이제는 또 다른 관점들 시장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시장 분석해드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마감 시장 그 이후까지도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켓 쇼쇼쇼 2부도 저희와 함께 신나게 달려보시죠. 자,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감 시장 전략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드리면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이지원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인사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같이 시장 지켜보셨는데 오늘 네. 시장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요, 그죠? 네, 오늘도 좋고 일단 바닥 신호가 저는 잡혔다라고 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상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외국인들 뭐 오늘 하루 들어와서 내일부터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맞아요. 수 있어요. 환율이 사실 지금 뭐 조금 더 올라서 1,45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돌아서야지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살펴보면 PBR이 뭐 0.83에서 85 그 밴드대 역사적인 밴드대 하단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했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이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거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추세대 하단 자리에 놓여 있고 전저점 구간 놓여 있습니다. 지금 2,400이라는 포인트에서 한번 우리 그 계엄 사태 때문에 전저점 한번 이탈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가격단을 회복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며칠째 나왔었는데 요 흐름이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우리가 보이는 역헤드앤 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구간에서의 오늘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2,390포인트를 지켜낸다라면 저는 국내 증시는 이제 하방은 멈추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다렸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시의 바닥 드디어 왔을까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생각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코너 소개해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Yes or No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장의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군도 이야기 좀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봐야 할 섹터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보실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또 이야기들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적 라이벌 종목 그리고 내일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핫 섹터 어떤 섹터인지 대표님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셰일가스 쪽으로 두 가지 기업 선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셰일가스 쪽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일단 조선 섹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조선 기자재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면에는 이제 미국에서의 셰일가스 생산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에서의 어떤 LNG 관련된 이 플랜트라든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권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섹터를 찾자라면 결국 조선 기자재, 조선 섹터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셰일가스와 관련된 LNG 선박들과 관련된 이러한 섹터의 흐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2025년도에도 추가적인 수주 잔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후화된 선박들의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 항상 그 하면 우리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 네, 드릴베이비.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존의 화석 연료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미국 정책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라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셰일가스 수출을 위해서 뭐 미국에서도 LNG 선박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셰일가스 관련주들 오늘 핫 섹터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 우선은 또 두 가지 종목을 꼽아 주셨단 말이에요. 네. 동성 화인텍과 한국 화본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간 셰일가스 쪽에 관한 대장주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예스올 로인지부터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저희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셰일가스 관련주 두 가지 어떻게 또 전략을 주셨을까요? 둘 다 예스를 좀 가지고 오셨네요, 대표님. 네. 네. 일단 뭐 본행제라고 하는 우리 LNG 선에 들어가는 그 가스 이거를 네. 이제 액화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낮은 온도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온도 자체 낮은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업들이 본행제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는데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이제 국내 3사 중공업 기업들이 LNG 선박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떤 굉장히 뭐 LNG 선박들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기업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종목들은 뭐 실적적으로 사실 보게 되더라도 네.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제 매출 이익단이 증가를 하는 그런 사이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의 실적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한 50% 정도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우리 시장을 견인해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섹터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2025년도에도 우상향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로서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네. 편하게 해볼 수 있는 두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조금 저희가 분리를 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동성 화인텍과 한국화분을 좀 구분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네. 각각의 기업적인 특징들도 좀 있을까요, 대표님? 뭐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네, 거의 보시면 좋을 비슷한 것 사업. 같고요. 네. 이제 한국화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1위 업체였다가 네. 이번에 이제 화재가 공장 나면서 네. 조금 안 좋은 시절을 좀 겪었는데 결국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본행제에 대한 캐파라든지 그런 물량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기업 뭐 굉장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의 증가도 지금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실적의 증가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 영업이익을 우리가 보면 올해 이제 추정치 그리고 내년의 추정치가 한 3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후년도 그러니까 이제 2026년이 되겠죠. 2026년도에도 증가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단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성 하이텍이랑 네. 좀 분류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냐,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동성 하이텍은 신고가를 이제 가려고 하는 작고.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이제 주봉상에서도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바닥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큰 그 밴드대를 보자라면 한국 카본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위치, 그다음에 동성 하이텍은 신고가를 들어가려고 하는, 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위치,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조선에 네. 대한 그런 업황은 똑같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네. 선박들 친환경 에너지 써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벙커 C 때우는 그 부분은 환경에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오염 많이 부분이라서 해주죠. 네. 지금 어떤 연료를 써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SMR을 이제 장착을 해야 된다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지금 LNG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어떤 그 벙커링을 하는 선박들이 있어요. 벙커링이라는 거는 선박에 필요한 연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선박들이 또 가서 연료를 갖다 실어주는 건데, 요게 이제 LNG 선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면 본행제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기존의 선박들에도 이거를 액화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향후 뭐 전망은 굉장히 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yes or no, 두 가지 모두 다 yes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신고가 영역, 그리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 분석들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핫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선정해 오신 두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 쪽입니다. 이게 또 간밤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금요일 시장에서 좀 움직여주기도 했었고, 오늘 시장에서 또 우주항공 관련한 이슈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쪽 섹터는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오늘 또 선정해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 섹터적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네. 거기에 오른팔로 이제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네. 들어갔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 뭐 인류의 원대한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화성에 이제 인류가 또 다른 행성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스페이스X라는 이제 그 민간 우주 산업을 하면서 굉장히 또 그 재활용되는 로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주 산업이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주에 대한 개발, 이게 이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뭔가 큰 수익이 나거나 수익 산업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꿈을 꾸고 많은 기대감을 또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죠. 계속해서 이제 뭐 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뭐 다음 1월 달에는 뭐 동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네 차례에서 이제 두 차례로 줄었다라는 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관점이지만, 결국은 금리를 계속 인하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세에서의 우리가 기존의 어떤 굴뚝 산업, 돈을 잘 벌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가던 거에서 지금 어떤 꿈과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는 성장 산업단에서도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 끝판왕이 저는 우주 산업이지 이지 않을까.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머스크 쪽에 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우리 시장 참여자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테고, 정부 쪽에서도 오늘 이슈가 좀 나왔네요.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 위성 2기를 발사하겠다, 뭐 6G 네. 시대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한 기업들은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계속되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우주항공 쪽에 관한 개발력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그럼 내년까지도 이쪽 섹터는 계속 바라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볼까요? 이제 트럼프 하고 취임하고 나서. 또 뭐 우주 관련된 뭐 발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스페이스X랑 이제 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주항공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좀 네, 나왔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올 가능성 높고 지금 뭐 달에도 우리가 또 뭐 탐사선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또 뭐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거냐 하는 그런 관점들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을 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과 그동안 뭐 크게 이렇게 많이 올랐던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쯤 해서 또 성장 섹터 단을 찾다 보면 우주항공 쪽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을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예스 or 노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두 가지 기업은 어떤 전망들 보시는지 저희 한번 예스 or 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노 전략 주셨고 루미르는 예스라는 전략 주셨는데 각각의 이제 포인트들, 경쟁력들 하나하나 이제 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 네, 뭐 두 기업 다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제 예스긴 한데 네.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루미르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신규 상장되어 있는 뭐 한 6개월에서 올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지금 12월 들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전고점 자리 10,000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특징주로 사실 뜨면서 여기 뭐 SAR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뭐 아이슬란드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이게 사업적으로 진행이 돼서 수익을 바로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뭐 이 섹터 전체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분명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뭐 에이사라고 하는 레이더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몇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인데 뭐 그걸 이제 일단 갖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드론 쪽으로의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또 일론 머스크가 F-35 같은 쓰레기를 이제 더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무인기를 네, 계속 무인기를 주장을 이제 했죠.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향후 또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좀 전에 이제 그 조선 섹터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조선 섹터는 굉장히 큰 산업의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조선 산업은 어떤 신선박 그러니까 새로운 배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주가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이클 산업이란 말이죠. 경기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에서의 선박 수주가 많고 경기가 없을 때는 또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지금 이 미국 군함들을 MRO 하는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조가 넘는 시장인데 국내 어떤 기업들이 MRO를 담당하게 되고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새로운 군함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동맹국들이 독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의 비중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그쵸. 네. 부분이고 이거는 매년 그냥 따박따박 매출과 이익이 잡히는 캐시카우를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선 사이클과 상관없이 군함을 그냥 뭐 정비해 주는 거죠. 방치할 수는 네. 없잖아요. 항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이제 사이클 산업에서 이 뭐 다운 사이클이 오더라도 기업들이 이익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왜 조선 사업을 얘기하냐?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할 때 한화 오션이 40%, 한화 시스템이 60%의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 시스템 하면 뭐 그냥 뭐 알고 계신 레이더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조선 사업 쪽으로도 진출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주 항공 쪽에서의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어떻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시세적인 측면에서 두 종목들은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둘 다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러니까 루미르도 네. 잘 많이 나왔어요. 22% 네, 오늘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규주들이 지금 시세의 이게 연속성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루미르가. 그렇죠. 10월 달에 네, 10월, 11월. 네, 네, 10월 달에 맞아요. 상장을 네.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라고는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시총이 가볍고 뭐 1,700억, 1,800억밖에 안 되니까 지금 돈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의 좀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에서 예스를 드린 거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3% 올랐고 전고점인 22,000원짜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뭐 한 달간 조정 받았던 걸 이제 방향을 위로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하루 정도는 또 쉬어가는 흐름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또 쉬어갔다가 또 상승으로 방향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내일만 놓고 봤을 때 네. 저는 요걸 예스로 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둘 다 어느 정도의 탄력은 있지만 시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땐 단기적인 상승은 앞에 말씀해주신 루미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세 탄력이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예스월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시장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조선주에 관한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잡아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탄력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저희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감 보고 나서 또 우리가 시장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짓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1%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이제 장 마감 앞두고 외국인 쪽에 수급 이탈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양호한 수급도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마감 시장 좀 브리핑 들어보면서요. 우리 시장 전략 보다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마감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긍정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뭐 일단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올라줘야 되는 구간에서 일단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게 다행스럽게 보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뭐 그동안 계속 팔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매수를 해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90포인트가 뭐 어저께 저점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제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이 만들어진다라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이 지나고 나면 거기가 저점인 걸 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그 5만 가지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계속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뭐 시장 그동안에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고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2025년을 앞두고 좀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니까 지금 일단 뭐 시장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좀 공략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간과 함께 좀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낙폭이 과대했던 쪽으로에도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대표님. 그럼 이제는 그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가는 그런 섹터군들을 봐야 될지 그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님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잡아서 간다라는 측면으로 어떤 뭐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만 다 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던 것들 거기에서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형성하고 추세를 갖다가 상방으로 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일부 포트를 담으시고 추세적인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 시장보다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조선이 되었던 네. 아니면 이제 뭐 엔터주들이 되었던 지금 시장보다 확실히 한 단계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섹터들을 조정 나올 때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마감 시장 전략까지 체크해 봤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었던 섹터군들 이야기들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같이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HBM 쪽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러브콜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왔는데 이렇게 조금 소부장 쪽으로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계속 봐도 괜찮을지 또 오늘 이 섹터에 관한 대표님의 코멘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HBM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지수 반등 나오면서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그런 쪽으로도 그런 많이 쪽으로 들었어요. 이제 네. 시세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저점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점 단에서 이제 최근에 소부장들 바닥을 좀 형성하고 돌리는 흐름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ISC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 저는 괜찮게는 보고 있지만 비중을 크게 아직 확대하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미 반도체도 오랜만에 크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선 쪽인데 사실 대원전선이 이제 수주 소식이 개인적으로 들려오기도 했었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인프라 수혜주로도 좀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봐도 괜찮을지 오늘 시장에서 혹시 전략도 잡아보면 좋을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주말간에 그 수출입 데이터가 나온 부분을 보면 지난달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이렇게 실적이 더 숫자가 잘 찍힌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상승이다. 시장도 이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인 그 HD 현대일렉트릭을 본다라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맞아요. 우상향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대장주가 이제 계속 살아있는 선에서는 뭐 관련된 전선주라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신규주들이 좀 강해요. 최근에. 신규 상승. 그렇다면 네. 산일 전기 같은 거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원 전선 같은 경우 아까 시세 탄력이 11%로 오늘 가장 좋았는데 앞에 이제 전력 설비들이 다 움직일 때 약간 후발로 움직이긴 했지만 상한가를 막 여러 번 보낼 정도로 시세가 가장 끼가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때는 대원전선 같은 거 이런 거 좀 아, 그런 걸 지켜보시면. 보자. 네. 그래서 섹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초과해서 보길 원한다면. 보길 네. 원한다면 대원전선이라든지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선 쪽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삼천당 제약이요. 시가총액 5위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네. 일단 미국 쪽에 관한 시밀러 공급 계약 소식들 전해져 오면서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 좀 이끄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사실 너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또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어서 제약바이오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섹터적인 흐름들 또 안에 종목적인 흐름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헬스케어가 정말 간당간당한 위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반가웠습니다. 이제 오늘. 섹터가 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맞아요. 기로에 있었는데 오늘 뭐 헬스케어 보유하신 분들은 뭐 삼천당 제약에 큰 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감사해야 하는. 네. 이 시장을 이 섹터를 갖다가 좀 캐리를 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이제 기존에 좀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27만 9천 원짜리를 계속 지켜내다가 여기를 금요일 날 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격단을 알테오젠이 과연 이제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이었는데 종가는 또 살짝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면 3일 안에 돌리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수급도 살짝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이 여기서 방향을 돌려주면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헬스케어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CMO, CDMO 관련돼서 또 시밀러 관련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좀 방향을 살짝 돌려놓은 그런 흐름이라서 여기는 약간 제가 중립적인 관점으로 노란불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섹터 흐름들까지도 전략 받아봤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이슈 TMI 시간을 통해서 내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들 좀 예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TMI 대표님 어떤 이슈 오늘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좀 전에 그 좀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MRO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 군함의 척수도 중국에 뒤지고 있고요. 맞아요. 물론 그 군함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 있겠지만 일단 인해 전술, 중국 하면 인해 전술이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해군들이 이 군함 척수가 적은데 이겼던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 하객 뭐 이런 뭐 이끌었던 빼고는, 뭐 네. 그런 그 시대에 뭐 그런 것들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군함의 그 척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군함 수를 대폭적으로 좀 늘리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 이제 남아 있는 조선소들이 7군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한정적인데 그들이 지금 새로운 군함들을 생산하기 위한 도크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기존에 이제 군함들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국들의 도크를 빌려서 군함을 이제 정비를 하고 미국에 있는 남는 도크들을 활용해서 군함을 건조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이제 우리 이 물류를 운반하는 상선들, 네. 벌크선도 있을 것이고 컨테이너선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면 그 전쟁 물자를 갖다가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어떤 상선 보유하고 있는 상선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선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많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전력 상선단이라고 해서 이거를 또 미국에서는 추가를 계속해서 이제 건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조선 쪽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이유가 얘기를 마침 했었죠. 바로 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해상의 패권을 갖다가 중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선의 미래가 좀 더 밝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의 이 조선사들 최대한 이제 미국이 이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해 있고 특히나 이제 미국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기업이 한화오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화 시스템 이렇게 두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필리조선소. 예, 네. 수혜를 이제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군함들을 정비하는 데만 연간 한 20조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모두 다 그 한화오션이 받아왔을 때 20조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조금 힘들겠죠. 이렇게 좀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제 뭐 최소 뭐 3조에서 5조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규모의 매출이죠. 지금 1년간 한화오션이 내고 있는 매출 11조 정도 되거든요. 그에 대한 절반이 그냥 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수리를 해주세요 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정비해서 이렇게 출항시키고 또 들어오는 거 정비해서 출항시키고 이렇게 하면 뭐 약 3조에서 5조 정도의 매출이 찍히고 여기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거 이익률 너무 낮게 뭐 얼마 안 될 거다.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시장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세요? 생각하거든요. 왜 없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뭐 여기 안 맡기면 어디 맡길 겁니까 지금? 갑과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 딜을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격 딜을 할 수 있죠. 이거 우리 이 인건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없어. 안 할게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선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가격적인 협상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신규 선박들을 이제 막 한참 발주를 하는 그런 시점에는 네. 조선사들이 좋아요. 그걸 네. 우리가 조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운기가 오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캐시카우를 딱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슈 TMI에서 조선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국의 선박법 발의 안에는요. 동맹국들과 협력하라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수혜를 아마 국내 기업들 많이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오늘 투자 포인트 잡아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아까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바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 좋습니다. 네. 한화오션 쪽입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은 해주셨는데 일단 주가 탄력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조금만 더 그 모멘텀에 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매출 중에 LNG 선박을 건조하는 부분에서 가장 그 매출이 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네. 그걸 이제 인수하면서 이름이 바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중공업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이제 MRO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전에 미국에서 발의되는 법안도 있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그 선박을 갖다가 정비를 받으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도 또 또 혜택을 있거든요. 받군요. 네. 근데 이제 이 동맹국들에게도 그 세금 혜택을 주자라는 부분이 좋네요. 생겼어요. 네. 기존에는 그 금액의 50%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감면해 주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뭐 이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상선들이 이런 MRO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이 기본적인 MRO를 받게 된다. 상선들은 다 1년에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들어가서 받게 된다. 특히나 이제 미국 선적 선박들이 그러면 세금을 200%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니네는 중국 가서 그거 받지 마. 이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선박들
어디서 정비를 받을 것이냐. 네, 국내에 있는 이런 중공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박 건조를 잘 하는 기업들 이런 조선사 3사도 있지만 조금 중소형단의 중공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MRO 사업만 해도 굉장히 이제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선 섹터가 일단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거. 네. 거기서 이제 LNG 선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오션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LNG 선박 선단 이런 거 계속해서 이제 확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또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어떤 조선소를 일단 인수를 했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건조되는 미군 군함들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익 모멘텀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가장 이쪽 MRO 쪽으로는 앞서 있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수혜는 조선주가 다 받아가는 느낌이 좀 요즘 시장에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쪽에 관해서도 수주가 나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파일을 그만큼 또 뺏기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시장에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일본에도 이 조선사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얼마 없고 나눠 가진다 하더라도 오. 그 양을 다 100%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남아 돌 정도로 이렇게 조선사들이 많은 중공업들이 네.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도 차고 넘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 뭐 한진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진출해 있고 한데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양이 이거는 뭐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받아야 되니까 네. 뭐 우리가 보통 뭐 그렇구나. 반도체 할 때 장비주보다는 그 소모품들 만드는 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네. 보잖아요. 그것처럼 계속해서 이거는 캐시카우가 만들어지는 산업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오션은 이제는 이제 주목을 시장에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지금 네.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계속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하나오션 일단 지금 가격단도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일단 뭐 조금 조정 나올 때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목표가를 좀 잡자라면 지금 정고점 자리가 한 4만 한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이 정도가 될 텐데 거기를 넘어설 가능성 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내년 뭐 상반기까지 본다라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 접근한다라면 한 5만 원 정도 1차적으로 일단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조선 3사들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을 땡겨서 지금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좋은 섹터, 성장하는 섹터, 뭔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나 섹터들은 나오는 실적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사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항상 미래 주가를 좀 땡겨서 움직이는 맞아요. 그런 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요 MRO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이익단이 어떻게 찍히는지 이런 것들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 높다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내일 시장의 전략들 같이 잡아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